네,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한준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제 내재적인 변수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좀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악재 속에서도 꿋꿋한 증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이오에 대한 어떤 거는 기대감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이라든지 방산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HLB의 품목업 불발 자칫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보다 더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좀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들은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앞서 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또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까?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회 요인이 있다. 지금 트렌드 변화, 컬러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 이슈가 있었고 또 코스닥에서는 HLB 이제 상업화 승인 거부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과 바이오 센티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일단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은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고 또 HBM 관련된 시장의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좀 상향하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국한된 매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로의 외국인 매수 수급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그래도 두 분 다 낙관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사님,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주도주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좀 조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부차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것들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장이 항상 미묘하게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좀 발생이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지수 대형주 장세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23년도 10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 테마 중심의 중소형 장세로 넘어갔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12월 달부터 다음 해인 2024년 4월 달까지 반도체 소부장, HBM을 필두로 한 소부장이 갔고요. 그리고 5월 달, 6월 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화두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10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고 그 위에 조선 방산이 바톤을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조선이 중소형주라 보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11월 달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소형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주 장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만약에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 반도체 2차 전지가 다시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까지 주목을 하셨습니다. 바로 반도체 들어가죠.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덕분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 반도체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시외 거래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과거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은데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영향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주목할 섹터로 바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의 강화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섹터 불문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삼고 그리고 HBM 성장과 걔를 같이 할 수 있는 HBM 관련 장비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레거시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감산을 진행 중이고 또 소비 부진에 대한 완화가 시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와 디램 가격 반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HBM 관련된 삼성전자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대만계 디지털 타임즈에서 엔비디아향 HBM3에 대한 6월 퀄 테스트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고 또 오늘 아침에는 브로드컴 관련된 공급 임박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의 상방을 좀 열기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보다는 HBM 관련된 성장성이 삼성전자에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디에 주목하세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끼고 다른 종목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반도체 섹터 의 어떤 트렌드는 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결국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적인 어떤 AI 시장 확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연산을 하게 되고 처리를 하게 되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HBM의 바톤을 CXL이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열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열, 저전력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쪽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금 말씀 네 가지 그 트렌드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밸류체인 가운데 테마로 묶자면 CXL,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액침 냉각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최선호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꼽으셨는데 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여기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하나마이크론, YC, 뭐 3A 로직스 많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결국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딱 이번 달이다, 4월 달이다 삼성전자를 찍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대형주 장사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이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월 달, 4월 달 지금 정도 가격대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2년 뒤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짧게 볼 게 아니라 진짜 2년, 1년, 2년 정도 보고 삼성전자에 지금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최선호주 김경국 과장의 종목도 듣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는 HBM 관련된 장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끌어들여서 HBM 공급사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TC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독점 벤더에서 지금 ASMPT 그다음에 하나세미텍으로 공급사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주를 하이닉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파이를 좀 나눠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나비전 입장에서는 사실을 나눠진 파이를 좀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화 비전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반도체 관련 투자 전략 먼저 세워봤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HLB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장에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종목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먼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지금 들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 정태근 이사님 정리부터 네.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하자면은 저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오늘 기점에서 다음 주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례로 하나그룹 내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언제냐면은 2021년도 3월 달에 하나시스템이 1조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천원대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24,000원까지 주가 상승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중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우리는 지금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그룹주 내에서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방산 사업이 꺾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유상증자가 어떤 조정의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됐던 조정의 핑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차트가 워낙 막 신고가고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지적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단기간 주가는 어떻게 흐름을 보였는가?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한화 시스템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 이후에 2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최근래 들어서 방산의 사이클이 와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과장님 HLB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죠? 일단 작년 5월 이후에 또 이번에도 FDA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마브에 대한 병역요법에 대한 승인 거부가 나왔는데 거부 이슈는 뭐 한 가지였습니다. 일단 캄넬리주마브의 CMC 관련된 지적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 생산 시설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 일단 7월 내에 다시 승인을 받아보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일각에서는 미국 FDA에서 중국 제조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바이오 전체 센티에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오늘 삼천당제약 같은 회사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 HLB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김경국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